코스피 코스닥의 검은 화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되면서 대규모의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고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히 힘든 증시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의 하락장 이후의 반등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절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좌절하겠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이 절망과 좌절 구간에서 지옥 같은 순간에서도 역전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2가 1월 달에는 565억 원에서 6월 달에는 거의 4천억에 가까운 투매가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강제청산이 1조 원에 달하면서 상당히 미수거래와 신용에 따른 투매가 다시 한번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거는 도대체 디램의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금융위기, 카드 대란, 그리고 08년 서프라임, 20년도 코로나, 지금 사실상 큰 틀에서 봤을 때 거의 최저점에 온 시점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가총액 세계 1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글로벌 대장주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올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이겨내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조정이 왔습니다. 글로벌 상위의 글로벌 1등의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변동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 AI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뺏겼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막대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에서 오히려 지금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회사채를 늘리고 있고 2030년까지 35%의 다시 한 번의 부채를 만들어낼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 국가들은 국채를 풀어서 통화량을 늘려서 M2 통화량을 매우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에 2배를 늘려놨고요. 사상 최고치의 M2 통화량을 경신하면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에 미국의 국채는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는데요. 어느 순간 일본도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0년 만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 누구도 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저가 완화가 됐을 때는 연준에서 매입을 해줬지만은 지금 QT가 돼버렸죠. 네,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다시 한 번에 아직까지의 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타델 증권이 연준이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해서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38%까지 금리 확률이 올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돈의 가치가 그만큼 너무 풀어져 있고 그거를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채가 팔려야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되겠지만 국채가 팔리지 않으면은 이자가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5% 줘도 안 사면 그럼 6%에 우리가 줄 테니까 쿠폰을 줄 테니 너희가 국채를 사다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30년 동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자가 더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민간 수요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가 발생되고 있나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데 이제 구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구글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지 못하면 승자독식으로 인해서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투자를 어떻게 한다? 바로 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간의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국채도 이 국채 수요도 늘려야 되는 상태인데 국채 수요는 부진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AI 회사채가 발생하면서 AI 회사채는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민간 수요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영희가 5%짜리 쿠폰을 주는 것과 6%짜리 쿠폰을 주는 거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6%짜리 AI 회사채를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채도 이 수준에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나 지금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M2 통화를 늘린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까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험 자산, 특히 주식 시장에서의 부담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핵심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국채가 지금 사실상 부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쫑벅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중국의 CXMT 창신이 28년까지 디램 점유율을 18% 늘릴 겁니다. 그리고 노광 장비를 바로 이 네덜란드 기업이 혼자만 만들고 있는데,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우리 쫑벅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패권 전쟁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발표된 AI 중국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야?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돼버리고 나중에 대만까지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의 패권, AI 패권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미국의 지위와 입지가 줄어들 수 있고, 가뜩이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도 안 팔리고, 지금 회사채 지금 현금으로는 다 AI 빅테크 기업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에 지금 국가 지원해주는 상태에서 경쟁하면 내가 밀릴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공포감이 지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은 문제 없는데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게 없거든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버핏 지수라든지 실질적인 가열 구간에서의 투매를 부르고, 신용을 특히나 미국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신용을 늘려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매가 멘탈이 심리가 공포감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폭락장을 만든 주범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가열이 보였고요. 그만큼 B2가 글로벌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가장 쉬운 선택을 했죠. M2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경제를 최대한 어떻게든 국채 발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여기에서 줄일 건 줄이고 가야 되는데, 또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멈춰서면 다른 쪽에서는 통화량 늘려서 계속 발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돈이 너무나도 풀린 상태에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금리를 내려주는 상태로 가야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변수가 생기는데,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하필이면 지금 AI 글로벌 회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국채도 안 팔리는 시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실질적인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도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을 80%까지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유지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업이익을 100원 팔아서 80원을 남기고 있는데 내년에도 과연 가능할까? 내후년에도 가능할까? 그게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주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 80원을 버는 확률은 지금 정규분포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많이 해야 10% 20% 정도인데,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계속 80%씩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거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으로 마이너스 내면서 저렇게 계속 대규모 투자하는데,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AI 수익성이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EPS 곱하기 퍼도 당연히 내려갈 거고, 주당 수익도 내려가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뭐가 하고 있고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노이즈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시장의 폭락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명강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은 멘탈 문제가 없지만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김사부한테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은 있을까요? 네,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은 상승장도 마찬가지고 하락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 끝은 매크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끝은 정말 신기하게도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이렇게 반등세로 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에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차익 거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첫 시장은 좋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꼬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이 지점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마감이 이번 주에 어떻게든 양봉으로 가야 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음봉으로 만들게 되면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설명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가장 큰 매물대 구간 5,850포인트에서 5,275포인트 여기 안에서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줄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가장 두터웠던 지점을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의 반등 이후에 전고점으로 돌파를 할 것인지 이거는 뭘로 결정될까요? 네, 매크로적인 부분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차트적인 기술이 이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건 저점을 잡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매크로가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다든지 아니 인플레이션 같은 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전쟁 리스크적인 것들이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는 것들이 뭐 예상치 범위에만 있어도 괜찮겠지만 예상치를 어떻게 해요? 하회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좋게 되는 경우에는 또 하락으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구름존에서 닿았을 때 반등의 확률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20년도 3월 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구름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때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닿았을 경우에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08년도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1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을 때도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그 글로벌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IMF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IMF 시절에도 여기서 맞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맞고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이 역사적인 패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여기가 저점입니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구름존에 닿았을 때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일단은 기술적인 1차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여기 이후에 중요한 것보다 반등 나온 이후에 매크로적으로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상방으로 갈지의 그 결정이 이제 제가 봤을 때 9월, 10월 이때쯤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7월 말이죠. 이번 주 마지막 주고 8월 달 초 중순까지는 좀 어려운 시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9월, 10월 달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매크로적인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일봉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을 종합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인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멘탈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1억을 벌 생각을 하면 1억을 잃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1억을 잃을 생각은 전혀 안 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억을 벌는데 1억을 버틸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릇은 1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을 줄여야겠죠. 1,000만 원을 벌어도 되는데 1,000만 원을 잃어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릇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유튜브 영상에서 막 30억을 버는데 50억을 100억을 버는데 100억을 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100억을 잃을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조차도 지금은 세계 1위 부자가 됐지만은 불과 거의 10몇 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파산 전날까지 돈을 받지 못했으면은 파산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일론 머스크조차도. 근데 피터 틸이라는 분이 투자를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팔란티어의 가장 핵심 최대 주주 네, 이분이 도와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결국엔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jensen도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했죠. 용산에서 우리 PC방 붐으로 인해서 생존했고 이번에 또 AI 붐으로 살아났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1억을 벌 생각하면 1억을 잃을 생각도 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그거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1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다 하면은 금액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반대매매 특히 투매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내가 1억을 벌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1억을 잃을 사람의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양면의 동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앞으로 이걸 기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에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절망하신 분들, 제가 이런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김사부 아이씨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 위기와 절망을 강인한 멘탈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럼 김사부, 그럼 너한테 대안이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고. 대안을 최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딱 2가지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 보신 분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 2가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일반적인 차트로는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동안 의미 있던 이 지점을 좀 깨면서 오늘 13% 이상의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 삼성전자는 추세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중에 1가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추세 추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 추종의 장점은 뭐다? 적게 잃고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가 최근 이 2개의 추세를 돌리는 지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2개의 선을 동시에 돌렸을 때 이런 신호가 나오고요. 이 신호가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가 추세를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 2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26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깨지 않다가 오늘 이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돌리는 과정까지의 기간 조정이 이제 불가피해진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저점을 잡았으면 여기에서 최저점 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장기 이평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개의 추세를 지금 깼죠. 네, 깼습니다. 돌린 지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돌린 지점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있다가 금일 여기를 깨버리면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도 오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개의 추세를 확실하게 좀 깨면서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만일 내일 기술적인 반등으로 다시 한 번의 추세를 돌려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렇게 추세를 깨더라도 빠르게 추세를 돌려놓으면 또 마찬가지로 추세가 살아나면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우위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SK텔레콤도 돌리다가 이렇게 또 실패를 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고, 전반적인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특히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은 오늘 추세가 깨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S 일렉트릭, 뭐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총 대형주들의 수급이 끊기면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200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원전선은 추세가 시작하고 아직 2개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아쉬운 건 거래량이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거래량이 등장을 해야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추세를 돌리려는 의지를 보이다가 최근 3거래일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거래가 축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중심에서 큰 줄기를 담당했던 코스피 200 관련 주들은 추세가 좀 대부분 무너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를 빠르게 돌리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거고, 반대로 추세를 이제 앞으로 시장이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된 이후에
돌리는 종목들이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주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도 추세를 정말 돌리기 직전의 모습,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세는 실패를 했지만 이렇게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았을 때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갔을 경우에는 추세가 언제 깨지죠? 바로 요 지점에서 깨지죠. 요 지점에서 깨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추세를 지금 총 2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은 저점에서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었고, 반대로 추세 돌리는 지점에서 추세를 깨는 지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추세를 돌렸는데 샀는데 손절은 26%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끌고 갔을 경우에는 550%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추세 추종의 장점보다 수익폭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손실폭은 최소한으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맞는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7년도, 18년도 때 상승장 때 바이오와 대북주가 올라간 이후에 19년도, 18년 10월부터 시작된 하락장 이후에 19년도의 주도 섹터는 뭐였습니까? 5G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년도, 21년도 전반적인 섹터에 큰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바이오와 전반적인 섹터가 오르건 이후에 22년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조 이방원 이와 관련된 주도 섹터가 등장하면서 바로 태양광, 조선, 원전, 이차전지, 방산 이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추세를 이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KMW 이 KMW가 지금 최근에 추세를 돌려놓고 이제 여기서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린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서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었고 19년도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 이때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추세를 시작한 전과 그리고 두 개의 추세 돌렸잖아요. 추세가 깨진 지점 이런 하락장에서 19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장 이후에 이런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무너져가지고 물론 괴롭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의 섹터와 그리고 돈의 순환은 어쩔 수 없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등장할 것이고 그게 저는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인 김민석 전 총리가 정당의 당대표를 잡게 될 경우에는 정책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로 정책주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이제 코스피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찍은 코스닥이 사실상의 가장 큰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최근에 신재생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모습이죠. 유럽 전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 아직도 22년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로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대만 해역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한두 번, 최소 여러 번은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신재생, 이쪽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의 추세 전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섹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시장이 조정이 나고 있고,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나 그러면 그냥 주식 좋고 끝.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7조차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 자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M2 투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정책주에서 내가 여기에서 내 계좌 복구를 해야 된다. 추세 추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세 추종이 앞으로 하락장 이후에도 새로운 주도 섹터가 이제 반도체에서 코스피 200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수급의 이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과 관련돼서 다음 추세를 추정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세 추정 종목을 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면서 손익비를 맞춰가면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들을 해소시켜야겠죠. 그렇게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냐?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4부존에서 사서 4부존의 다음엔 매수 후 반등에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최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현대임스를 제가 7월 24일 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임스 어디서 사라고요? 1차 15,000원, 2차 14,000원, 평단 14,500원에 맞춰주세요 하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부존, 이 4부존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현대임스 제가 24일날 요때 얘기 드리고 아까 보시면 이게 14,000원입니다. 14,000원. 여러분들 1차, 2차에서 14,500원이었겠죠? 반등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반등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딱 보시면 이게 몇 프로예요? 네,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9% 나왔습니다. 물론 19%를 전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최소한 절반만 먹어도 이거 몇 프로 수익이에요? 우리가 9%에서 10%는 수익 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차트에서도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4부존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 2차 매수 해서 반등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현대임스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엔 돈이 들어왔던 지점들을 지금 계속 전고 돌파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저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K&R 시스템이 지금 여기에서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R 시스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970억 정도 되고요. 최근 거래대금이 9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530만 주,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정말 오랜만에 추세를 시작했던 지점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제가 설명드려도 쭉쭉쭉쭉 하면서 전고점을 막 4연상, 5연상, 6연상 가면서 단기간에 가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악성의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죠. 네, 이런 매물들을 다 돌파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갔으면 좋겠지만 저도 물려있는 분들 이걸로 3연상, 5연상 가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부전 1차 매수 이후에 반등 한번 나오고요. 이게 14% 정도 파동이고요. 그리고 세력이 이탈이 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세부전에서 1차, 2차 한 다음에 파동이 한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력이 다시 개입하는 구간에서 타이밍 잘 잡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재가는 종가상 17,6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종가에 사야 될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아무리 캔들을 좋게 만들었어도 다음날에 음봉으로 꼬라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침에 반대 매매 계속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부존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사부존 우리 이거 매수 어디서 할까요? 제가 가격적인 1차 가격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내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5,000원 내려오는 중심 가격에서 밴드 구간에서 15,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2차 매수 어떻게 할까요? 2차 매수 만약에 내일 시장도 폭락이 더 나오게 되면은 2차 매수는 1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1차는 오고 2차 안 오고 반등 나왔는데요. 네, 그럼 반등 나오면 파시는 거예요. 무조건 2차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차 매수 이후에 반등이 5%에서 10% 나오면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2차까지 왔으면 2차까지 담고 1차에 50만원, 2차에 50만원 이렇게 2분할로 사는 건 2분할로 함타점 몰빵 아니에요. 나눠서 1차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매도. 근데 반등 안 나오고 2차까지 밀리면 2차 매수에서 평단을 맞춰서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반등이 이렇게 저점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매물 라인, 이 매물 라인들이 이런 구간들을 겹쳐보면은 이게 왜 윗꼬리가 달리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존에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장 같았으면 이런 게 막 쭉쭉쭉쭉쭉쭉쭉 갔을 테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될 확률은 적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지만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높고 승률이 높은 구간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부존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바로 갭으로 상승을 못하고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부전 1차 그리고 사부전 2차까지 오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을 했죠. 그럼 최소한 내가 이걸로 손해는 안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에 이렇게 사부전 구간에서 밑꼬리 잡고 반등 한번 나왔죠. 이 반등파가 여러분들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이 한번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게 크게 제가 큰 틀에서 보여드리면 돈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돈이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장대양봉 구간에서 박스 안에서 어때요? 바로 갭을 주는 게 아니라 개미를 털고 하지만 박스의 하단부를 깨지 않고 버티다가 기술적인 상단부에서 다시 한번 개미들 본절 심리 유도한 다음에 다시 하단부에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돌렸다가 또 사부전에서 이탈하고 반등하고 지금 다시 눌림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3,815원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3,815원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500원 라인 3,5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한번 하고 지금 이거는 1차 매수 지금 해도 돼요. 내일 아침에 별 차이가 없으면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는 3,500원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현재가 매수도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반등에 그러면 평단이 한 3,650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반등 5% 10%에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적인 조정을 거치고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박스 상단부 다시 한번 트라이하면서 다시 한번에 기존 종고점을 크게 돌파하기보다는 반등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결국엔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부담 없는 자리에서 돈을 쏘면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악성의 매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단번 돌파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 돌파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주식을 폭락을 한번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돌파 매매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자리에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4부존을 활용해서 반등 후 매도하는 전략으로 5% 10%씩 누적시키면서 여러분들 물린 계좌들 정리하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중의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새 장중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